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혜경 전 양산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장종하 경남도 의원이 요즘 화제입니다. 지역 민원을 청취하고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지역구인 함안 가야읍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 때문인데요. 자, 먼저 자세한 내용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네, 며칠 전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장종화 의원이 이제 지역구 함안이죠. 네. 그게 사무실을 냈는데 이제 도의원이 사무실을 낸 문제가 왜 이렇게 뉴스가 되느냐면요. 이분들은 이제 한 달에 받는 그 수당이 있죠. 뭐 차 의원님도 이제 의정생활을 했겠지만은 그래서 약 400만 원 정도인데 뭐 이 돈으로 개인 생계라든지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하다 보면 부족한데 이런 사무실을 낸다는 게 이제 부담이 많이 될 건데 예. 장 의원이 이제 고민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분은 이제 지역구 정치와 그 지역구의 이제 여론 정치와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제 이렇게 소신을 밝히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죠. 지역구의 가장 젊은 이제 경남도 내 도의원인데 예. 뭐 이런 분의 왕성한 의정 활동은 좀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제가 함안에 살다 보니까 네. 저는 실제로 네. 지나가다가 이 사무실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뭐 화제가 될 줄 몰랐는데 화제가 되는 게 뭐 좀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뭐 그런 면도 있고요. 일단은 그 장종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또 한 번의 이슈가 있었던 게 네. 공직자 재산 등록을 했을 때 1,398만 원으로 아마 최저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가 아직 그러니까 미혼인 상황이고 네. 해서 아마 이렇게 금액이 작은 데 대해서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사실은 도민들이 보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실제로 저희끼리 이제 그렇게 이제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는 시도의원을 생계형 시도의원이다라고 농담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가정을 꾸리기에 상당히 작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쓴다고 해도 실제로 함안에서 창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비나 그리고 또 경조사비 또 이제 사무실까지 만약에 거기다가 꾸린다고 한다면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또 이게 취지 자체가 어쨌든 함안 같은 경우는 가야 군복, 법수, 함안, 여항 이래서 5개 읍면이 있고 아마 네. 34,000명 정도의 주민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도의회까지 와서 사실 민원을 넣을 수도 없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그리고 서로 이제 커피숍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밖에서 계속 만나다 보니까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사무실을 열어서 좀 국민들을 위해서 좀 하겠다라고 아마 의지를 밝힌 것이고 실제로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나 광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도의원들이 시의원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다가 사무실을 여는데 대부분 자기 기존에 있던 하는 업에 조그맣게 사무실을 열어서 간판 정도 다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전면적으로 나선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슈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도의원이 개인 사무실 열기가 좀 어렵다는 건 처음 알았는데요. 어쨌든 지역 정치권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 1년 정도의 실제로 의정 활동 후에 국민이 불편한 게 뭔지를 고민해서 아마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노력하고 좀 고민했던 흔적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의 문제는 아니고 정성의 문제라고, 성의의 문제라고 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통의 장이 필요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큰 부담일 겁니다. 부담이고 또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기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고 또 다른 분들도 실제로 이런 사례가 아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좀 도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한 언론에서는 이번 장종화 도의원의 행보를 모험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던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장 의원의 이번에 이제 뭐 이런 사무실 개소 문제는 지역구 구민과 소통하고 지역 구민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한 어떤 지역구 출신 도의원으로서의 자기 소신을 이제 피력했다. 지금 그렇게 보는데요. 네. 뭐 이러한 정치적 행위는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은 뭐 자칫하면 이런 공간 위주의 정치 구조 행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정치 행태라든지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번 기회에 이제 그 사무실의 어떤 공간 정치도 중요하지만은 미래의 정치의 나아갈 방향을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미래 정치는 이제 탈중앙성, 분권, 그리고 그 권력 분산, 그리고 주민들의 이제 직접적인 참여,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 정치가 나아갈 미래의 어떤 방향인데,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제가 장 의원께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은 2012년도부터 몇 년간의 영국의 노동당이 아주 개혁적인 그 정당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시민 참여형 정당 구조인데, 뭐 시간상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지만은 공간을 탈피해서 그 온라인과 어떤 미디어를 이용한 그런 그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정치 구조를 이제 개혁을 했는데, 영국 노동당이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 개혁으로 이게 사례가 통하는데 이것을 좀 참고로 삼아서 장 의원이 좀 이번 기회에 다른 좀 그 대안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장 의원이 지금 민주당 출신이죠. 민주당에도 보면은 그 한국 정당 최초로 온라인 시스템을 지금 민주당이 이제 만들었고, 자유한국당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정당 운영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거대 정당도 많이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드는 그 어떤 고비용 정치 구조를 없애보자 이런 반성에서 출발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 의원도 좀 이런 것을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처럼 장 의원이 뭐 젊은 정치인에 속하잖아요. 그런 만큼 SNS 활용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서 계속해서 변하신 것도 불구하고 이번 지역 그런 구성하는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청이 부산항 웅동 배후단지를 둘러싼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간 소유권 분쟁을 적극 중재하면서 입주 기업들의 재산권 행사가 10년 만에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경제청이 한 중재가 뭔지 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부산항 신항의 그 웅동 배후단지 1단계입니다. 그 터에 대한 그 해양수산부와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간의 소유권 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해결됐다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보면요, 2007년 6월에 해수부하고 부산항만공사가 사업비를 50대 50가, 그러니까 절반씩 딱딱 나누어서 아마 분담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 4월에 이게 이제 해수부에서 진해 오션 리조트 터를 경남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게 모든 터를 해수부 소유로 이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항만공사가 이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2014년 그 준공 시점에 아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산항만공사 지분이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항만공사 계속 이제 여기 대해 부채도 이제 그 이자도 2,468억 정도를 그래 부담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해수부하고 부산항만공사에서 그 토지 소유권 취득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있는 그 안에 입주 기업들은 재산권 형성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구획 가지고만 내 땅이다라고 했지 실제로 등기가 되거나 뭐 이렇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산 진해 그 경제자유구역청이 나서가지고요, 도로 경계선을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업비 분담 비율대로 사실은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0월께 아마 지적 측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측량이 완료되면 이제 8월 정도, 그러니까 10월 이후부터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재산권이 이제 행사가 가능해진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말씀처럼 입주 기업들이 특히 재산권 행사, 대출 등에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죠. 지금 이제 차 의원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40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임시 지번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 기업을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기업 자금 융통이라는 대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묶여 있고,
또 그밖에 이제 재산 관리 행사를 이제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네. 지번 관련 문제는 공간 정보의 구축 관리에 관한 우리나라 그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뭐 지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땅에 이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필지에 이제 부여하는 지적 공부가 있는데 이 지적 공부에 등재가 돼야만이 법적으로 권리가 가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임시 지번이기 때문에 이 지적 공부에 등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양기관 간에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 10월경에 이제 지적이 확정이 되면은 청량 절차를 거치면은 지적 공부에 이제 정식적으로 등재가 되겠죠.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왜 진작 해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뭐 측량으로 좀 되는 일인데 뭐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그러니까 진해 그 자유구역청에서 정리를 했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누가 봐도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선을 깨끗하게 딱 그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때까지 끌어왔냐. 그래서 아이고 이게 뭐 분쟁 해결 방안이 없이 이게 10년을 끌어올 행정이었냐라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사실은 해수부하고 부산항만공사 측이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그 과오인 것도 같고요. 만약에 우리 이게 개인 땅이라고 하면 소송을 했었어라도 이걸 네. 바로 잡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다가 그 준공 시점에서야 실제로 건 한 10년이 지나서야 실제로 이걸 갖다가 자기 그 소유권이 안 된 것도 확인한 것도 문제가 되고요. 네. 거기다가 또 뭐 부산항만공사에서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2,468억의 부채가 또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누가 갚냐고요. 그런 문제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입주 기업들입니다. 서로 믿고 관에서 사실 시행하기 때문에 믿고 이걸 분양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재산 행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는데 네. 거긴 피해에 대해서는 실제로 누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줄 건지까지도 고민입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좀 해결될 기미가 보여서 다행인데 일단 부산경제청은 오는 8월쯤이면 좀 어려움이 해소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자유로워지는 겁니까? 네, 지난 7일에 이제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부산 진해 경제자유국청이 그 운동 배구단지 입주 기업체가 곧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 뭐 이번에 차 의원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10년간의 이제 묵은 숙제입니다. 1차적으로 반성은 이제 행정기관이 이제 이 반성을 하고 비판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제 늦게나마 이렇게 재산권 행사를 하게 돼서 다행인데 이러한 문제가 풀리면은 이제 그 풀리는 과정에 진해경제자유구청이 이제 굉장히 그 조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면적과 경계를 이제 재조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합의안을 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잘 제시를 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렇게 합의가 됐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매듭이 되어지면은 8월 말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청량 작업이 되면은 그 이후로는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적 공부 등재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갈 것을 보고 그렇다면은 이제 10년간의 그 기업들의 묵은 숙제는 다 풀릴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또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마음을 놓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먼저 소유권 분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마찰 같은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제 소유권 분쟁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마찰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이제 부산한 신항 개발과 관련해서 신항 명칭이 이전에 사실은 상당히 이제 그 진해도 같이 전면이 되어 있는데도 부산에서 모든 이권을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배우 개발 그 단지 개발하는 이익까지도 실제로 부산에 다 빼앗긴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분할 측량이 딱 돼서 사실 정리가 되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이 상황 가지고 더 이상 마찰을 한다면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마찰이 없을 거라고 저는 그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반전 효과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이게 인천의 송도를 아마 예시를 보시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바다를 배경으로 한 정지 요건이 너무 좋은 주거, 그리고 관광 단지까지 해서 실제로 건강 휴양 자연 문화를 주제로 한 4개월 휴양 복합지로 아마 거듭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경상남도의
그 강력한 사실은 그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소유권 정리가 잘 되면 경남도에도 좀 도움이 네. 된다면서요? 네, 이제 이게 10년간의 그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경남도에 이제 도에서 이제 그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을 못 거두는 게 있죠. 예. 그게 이제 취득세하고 등록세인데 그게 한 6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재산세가 약 34억 이렇게 해서 총 이제 102억 원의 그 이제 세수 수익을 이제 경남도가 가져갈 수 있고 네. 또 부산 항만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재산권 행사가 하게 되면은 약 2조 원 과장으로 추정이 되는데 토지 소유권을 부산 항만공사가 가져갈 수도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이제 그 정부가 소송을 하게 되면은 소송 네. 비용이 약 14억이 드는데 이 비용도 이제 아낄 수가 있는 그런 혜택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당장 눈에 보는 그 예산상의 효과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번에 이제 기업의 애로를 경제자유구역청이 나서서 풀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입주 기업들의 애로 사항이나 기업이 이제 그 경영을 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데 부산 항만공사나 경제자유구역청이 이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는 이 기회를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소유권 조정 소식은 정말 반갑지만 이 웅동 배후 부지에 유해 화학물질 저장소가 들어오기로 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웅도 그 지구에다가 그 실제로 유해 물질 저장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유해 화학 물질이라는 게 실제로 그 인화성과 독성이 아주 강한 가스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것이 들어갈 곳이 부산항에 사실은 들어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배후 몇 군데 중에 북항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한 신항 네. 이 두 군데를 들어오겠다라고 항만공사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이게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천 송도와 같은 그런 네. 배후 단지를 만들겠다라는 취지와 맞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혐오 시설을 그냥 개발되지 않은 곳에다가 그냥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경상남도나 창원시에서 반대를 하시겠지만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안소동 평론가께서는 어떠십니까? 유해 화학 물질은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어떤 환경에 아주 해로운 물질을 글자 그대로 말하는데 이 화학 물질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약 3만 5천여 종이 넘습니다. 이런 네. 물질이. 그리고 이제 매년 200여 종이 이제 신규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화학 물질은 인화성이 강하고 독성이 아주 강한 가스 물질입니다. 지금 이제 차 의원께서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지난 2015년이었죠. 중국에 이제 이런 가스 이제 항구에 이제 이런 가스 이제 유발 사고가 있었는데 텐진항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사고가 이제 났는데 보면은 불기둥이 약 100m가 솟으면서 인명이 사망이 약 180명. 그다음에 차량이 12,000대가 이제 파손이 되었고, 네. 그다음에 약 800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게 이제 전부 재산 피해를 따지면은 1조 3,100억이 넘는 그런 피해를 봤는데 만약에 이게 저장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진해 웅동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법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를 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환경부에도 철저한 관리 규정을 이제 다시 만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웅동 배구단지에 설치하려는 이 저장소는 사실은 2017년도에 웅천대교 북쪽에 이 저장소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름만 바꿔서 그 위치만 살짝 바꿔서 설치하는 건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난 14일에 이제 창원시가 제동을 걸고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창원시나 우리 창원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은 그 공사에서도 철저한 안전장치 이게 이제 반드시 저는 보장이 돼야 되고 이게 안 된다면 저는 설치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예. 봅니다.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좀 더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눈앞에 두고도 쓸 수 없었던 훌륭한 재료를 이제는 재량껏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으로 다듬어질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도민 모두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